웅성이는 기차에 기대어. 자, 우리 책쓰기 탐험대 우리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때요? 오늘 선생님이 교실에 있지 않죠? 네, 여러분 이 뒤에 배경을 한번 보세요. 아, 네. 오늘은 촬영 감독님도 계세요. 내가 여기 뒤에 보세요 했더니 우리 감독님이 카메라를 움직여주네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네 감독님 네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여러분 선생님이 우리 온라인 수업 영상 찍을 때마다 같은 교실에서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답답해하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선생님이 좀 변화를 주어봤습니다. 오늘은 야외 교실이에요. 그러니까 야외 수업이죠. 지금 여러분도 여기 나와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선생님과 짧게나마 이 자연을 즐기고 누리면서 함께 수업해봐요. 알겠죠? 네. 여러분 지금 사실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빗방울이 아까는 조금 티 안 났는데 지금 굵어지고 있어요. 그렇지만 선생님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눈을 시원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이 그 집에서나마 이 가을을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끝까지 버티면서 찍어 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여러분 지난주에 선생님이 어떤 그림책을 읽어줬죠? 네, 제멋대로 아저씨 그 그림책을 읽어줬잖아요. 동화책. 선생님이 지난주에도 그랬지만 그건 어린이들만이 읽는 책이 아니다. 요즘은 어른들도 그림책 가지고 많이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네, 어떻게 지난주에 읽어준 그 제멋대로 아저씨 여러분 거기서 여러분도 스스로 좀 배운 것들이 있나요? 네, 우리는 그 책 비록 그림책이고 동화책이지만요. 그 책에서 나온 내용 가지고 우리가 주제를 뽑아서요. 함께 토론할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책 쓰기 수업하기에도 바쁘니까 일단 그거는 좀 제쳐두고요. 그 제멋대로 아저씨가 여러분 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책을 읽으면서 나는 혹시 그런 공공장소에서라든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고 좀 내 중심으로 내 편한 대로 한 것은 없는가. 아니 공공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집도 사실은 공공장소지요. 가족들과 함께 있잖아요. 나만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좀 나만 편하기 위해서 좀 가족들을 배려하지 않은 것은 없었는지 우리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멋대로 아저씨 동화책을 읽어주고 선생님이 어떤 과제를 냈죠? 네, 그것이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또 작가가 되어서 그 뒷이야기를 한번 이어서 써봐라. 아니면 여러분이 그 영리한 소년이었다면 그 마을 주민이었다면 여러분은 그 제멋대로 아저씨를 그 삶의 태도와 자세를 여러분 같았으면 어떤 방법으로 고쳐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한번 패러디에서 한번 올려보세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클래스룸을 우리 여러분들이 숙제를 낸 그 창고를 한번 쫙 열어봤어요. 감동이었어요. 왜? 여러분들이 과제를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막 그 쓴 내용도 너무 잘 써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면 선생님 여러분 이건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에 이 약속을 꼭 지켜줘야 돼요.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랬어요? 한글 자판으로 써서 파일로 해서 아니면 파일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뭐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이나 컴퓨터 자판을 사용해서 올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선생님이 뽑을 수 있게. 그런데 아쉽게도 선생님이 부탁을 드렸는데도 예를 들면 이렇게 그냥 자기가 손글씨를 쓰고 사진을 찍어서 올렸어요. 그러면 잘 쓴 글들이 있는데도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사진이다 보니까 명확하지가 않고 그래서 읽어줄 수도 없을 뿐더러 지금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판으로 써서 올려줘야 나중에 우리가 책을 만들 때 선생님이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글을 다 수집해서 편집을 할 때 선생님이 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면 이젠 선생님 작업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노트에 먼저 손글씨로 쓰세요. 숙제를.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판으로 올려서 이런 식으로 올려주는 것입니다. 알겠죠? 꼭 부탁합니다. 네. 자, 그러면은 오늘 그 수업 나가기 전에 지난주에 우리 친구들이 어떤 내용으로 뒷이야기를 창의력과 상상력을 가지고 썼는지 귀 바랍니다. 예,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패러디를 했는지
우리 몇 친구의 내용을 한번 소개하고 이제 오늘의 수업 간단히 진행하고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자,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본인만 알겠죠? 네. 자, 이 친구는요, 뒷이야기, 이어쓰기를 했는데, 자, 그래서 그 제멋대로 아저씨와 우리 영리한 소년이 아주 또 가까워졌잖아요. 하하하 그러면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뒷이야기를 이어서 씁니다. 우리 친구가 그렇게 썼어요. 우리 학생이. 그렇게 소년과 아저씨는 친해지게 되었고 하루하루 평화롭게 지내던 와중에 갑자기 아저씨는 어느 날 집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아저씨는 사람을 피해 다니며 조용히 무언가를 했다는 거예요. 마을 주민들은 아저씨가 다시 그 제멋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예전에 한번 겪어본 그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더군다나 매일 그 집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망치질, 이런 어떤 그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그나마 제일 친한 그 영리한 소년이 아저씨를 찾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아저씨는 예상대로 무언가를 두드리면서 만드는 중이었어요. 마을 주민들은 어떻게 하면 아저씨가 자신들에게 다시는 피해를 주지 않을까를 생각하던 중에 아저씨가 집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지금 문장이 맞든 안 맞든 우리 학생이 올린 그대로 선생님이 그냥 읽어줍니다. 네, 그냥 여러분은 들으면서 이해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어느 날 집 밖으로 드디어 나오게 되었고 아저씨의 손에는 많은 양의 상자가 있었어요. 불안해진 소녀는 아저씨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아저씨 손에 든 그 상자에 뭐가 있죠? 물어보았어요. 주민들과 영리한 소년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왜냐? 그 상자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줄 선물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죠. 아저씨는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 마을 사람들이 그 아저씨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이제 마음을 내가 잘못했구나. 그런 후에 이제 책을 읽고 이러기 시작했는데 독서를 하던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대요. 책에. 자신의 잘못은 무엇으로라도 사과를 하여라. 말로만 사과하지 말고 보이는 것으로 사과를 하여라. 책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그 구절을 보고 당장 내가 마을 주민들에게 말로만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선물을 만들어서 내가 정중하게 사과해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집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줄 선물을. 그 말을 들은 이 주민들과 이 영리한 소녀는 너무너무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이 마을은 더욱더 평화로워지고 행복해졌다.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예, 우리 이 작가님 잘 쓰셨어요. 앞으로 계속 본인이 쓸 그 주제, 책 쓰기 주제도 너무 잘할 것 같아. 네, 지금 비가 계속 내리고 있지만 우리 촬영 감독님이 우산을 쓰고 지금 이 빗속에서 우리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열심히 봐주셔야 돼요. 선생님 지금 비 다 맞고 있어요. 그러나 문제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너무 좋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친구 하나 또 읽어줄게요. 자, 패러디야, 패러디. 아저씨가 친구 집으로 떠나자 마을 사람들은 고민을 하였다. 제멋대로 아저씨가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행동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 생각했던 것이다. 똑똑한 소년이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다. 우리 모두 제멋대로 아저씨를 모르는 척하는 건 어때요? 처음에는 저희가 모르는 척할수록 그 아저씨가 자기에게 관심 갖게 하려고 더 행동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모른 척하면 사람들이 반응 없는 것에 지쳐서 곧 조용해질 거예요.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듣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다. 시끄럽다가도 반응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그만두게 되는 것이 사람의 심리이기 때문이다. 며칠 후 아저씨가 친구의 집에서 돌아오자 마을 사람들은 즉시 계획에 돌입했다. 제멋대로 아저씨가 돌아올 때도 아무도 거리에 나오거나 창밖을 바라보지 않았고 아저씨가 길에 차를 세우던 밤에 시끄럽게 노래를 부르던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아는 척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제멋대로 아저씨 생각에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아무 반응도 안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자 이 제멋대로 아저씨는 조금씩 두렵고 스스로 부끄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아무도
자신의 행동에 반응을 안 해주니까 자신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결국 제멋대로 아저씨는 자신의 행동을 고치고 사람들을 배려하며 행동하기 시작했다. 역시 소년의 말이 맞았다며 좋아하던 마을 사람들은 아저씨가 배려하는 행동을 하자 그때부터 이제 아는 척도 하고 아저씨한테 인사도 하고 친근하게 제멋대로 아저씨를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그 일 이후 아저씨는 사람들을 배려하며 행동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으며 모두 옛날처럼 행복하게 지내게 되었다. 해피엔딩이죠? 네, 또 이렇게 썼고요. 또 한번 볼까요? 자, 또 어떤 한 친구는 이어서 쓰는 거예요. 뒷이야기 이어쓰기. 제멋대로 아저씨는 이웃들을 배려하는 착한 사람이 되었다. 자신이 손수 심고 기른 그 감자를 마을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거나 마을을 막 청소하는 등 마을을 위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아저씨는 그러한 행동에 스스로 보람을 느꼈고 남을 도와주는 자원봉사자가 되었고 이제 마을에서만이 아니라 그 마을을 떠나서 다양한 나라를 오가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을 도왔고 이렇게 제멋대로 아저씨는 역사에 이름이 남을 만한 선인으로 기록되었다. 네, 막 확장을 많이 시켜나갔죠. 네,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는 봉사하는 자원봉사자가 되었어요. 잘했어요. 좋습니다. 또 뒷이야기 쓰기 한 친구 거. 제멋대로 아저씨는 마음을 다잡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양보했어요. 맛집에서는 줄 서는 것도 양보했고 공연이 잘 보이는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양보했고 자신의 자유까지 참여하면서 굉장히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자, 여러분, 언제나 이 드라마는 극적인 게 중요하죠. 반전. 자, 이렇게 모든 것에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제멋대로 아저씨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 시작했지만 스스로 의문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들에게 배려도 하고 예전처럼 그렇게 무례하게 굴지 않고 친절하게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양보하며 살고 있는데 왜 나는 행복하지 않지? 제멋대로 아저씨가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는 자유롭지 않은 거지? 왜 나에게는 자유가 없지? 그 배려하던 아저씨 그 마음 깊은 곳에서 화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마을을 테러하고 떠났대요. 배드엔딩. 네, 완전 반전이죠. 그러니까 배려하고 막 이랬는데,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는 얘기할 것도 많아요. 왜? 그렇다면 그 아저씨의 그 배려는 진정한 자기 반성과 자기 성찰과 진정한 그 어떤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 이건 아니었어.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볼 수 있죠. 사람들과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자기 속마음은 여전히 똑같은데 그것을 꽉꽉 누르면서 속은 아닌데 웃고 속은 아닌데 친절한 척하면서 그러다 나중에 쑥 올라온 거죠. 네, 이런 인간의 그 깊은 심리, 있을 만한 그런 심리를 드러낸 거, 이것도 참 괜찮은 것 같아요. 감독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죠? 예, 그렇죠. 배드엔딩.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잘했습니다. 또 한 친구의 관점으로 한번 볼까요? 네, 우리 이 친구는 사실은 어떤 이어쓰기라든가 패러디는 아닌데 독후감에 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 그렇지만 또 이런 부분도 여러분에게 소개해주면 여러분 생각에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 한 친구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읽어볼게요. 내가 만약 책 주인공 그 소년이었다면 제멋대로 아저씨의 밭과 집을 건들지 않고 아저씨와 주민들을 한 곳에 모아 다 같이 마을 회의나 이야기를 나누어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제멋대로 아저씨 밭과 그 집을 건드는 일은 남의 것을 함부로 건드는 것이라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므로 나는 책에 나온 소년의 방식으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죠? 네, 이거요, 냉정하게 보면요, 이게 동화고 그림책이니까 이제 어린이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좀 메시지를 주려고 이렇게 만든 것 뿐이지, 사실 우리가 냉정하게요, 법적으로 접근해 보면요, 주거지 무단 침입죄죠. 그리고 남의 사유재산, 다 망쳐놓은 거, 배상, 고소당하면 배상해줘야 돼요. 지금 이 친구는 이제 그런 걸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런 관점에서 본 것도 잘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자,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자, 지금 앞에서 소개해준 그 친구처럼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뒷이야기를 쓴 친구가 있어요. 이걸 마지막으로, 예, 지난주 거를 소개를 마칠 텐데요. 영리한 소년이 아저씨에게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그 이후로는 아저씨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켰어요. 아,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아저씨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예, 친절하게 마을 사람들과 인사도 잘하고 배려하면서 잘 지냈어요. 한동안은요. 한동안은 말이죠. 이 작가님이 점점점. 그렇게 시간이 지난 어느 날, 아저씨는 영리한 소년과 마을 사람들이 한 짓을 생각하니 막 자기 감자밭 다 캔에서 당근 심어놓고 자기 집 다 밖에 페인트 다른 색깔로 바꿔놓고 자기 집에 가구 다 바꿔놓고, 예, 이거를 가만히 시간이 가면서 생각해보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자기가 없을 때 자기 집을 이렇게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다며 법정에 가서, 예, 화를 내며 고소했다는 거예요. 영리한 소년과 마을 주민들을. 결국 재판을 하고 아저씨는 마을 주민에게 아저씨도 피해를 주었으니까, 그리고 마을 주민은 또 자신의 것이 아닌 이 다른 사람의 것을 함부로 건드렸다는 거, 이 양쪽이 다 지금 잘못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예. 그래서 서로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재판장에서. 네. 서로 잘못한 점에 대해 벌을 받은 것이죠. 그렇게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서로 벌을 받았답니다. 이렇게 뒷이야기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 너무들 여러분 아주 기발하시고 여러분들이 작가가 되기에 상상력이 풍부하고 창의력이 있어요. 책 우리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오늘 수업, 예, 오늘 수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글쓰기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활동할 내용을 얘기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들이 뒷이야기 쓴 것과 패러디한 거를 선생님이 열심히 전할 동안에 비가 그쳤어요. 어머나. 예, 다행이에요. 바람만 지금 이렇게 불 뿐이지 그 사이에 비가 또 그쳤어요. 야, 너무 좋아요, 선생님. 네, 자, 마지막 오늘 수업의, 네, 하이라이트. 오늘 여러분들이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클래스룸에 올릴 글쓰기 주제, 글쓰기 내용을 선생님이 말해주겠습니다. 오늘은요, 자, 여러분 14살이잖아요. 이제 14년밖에 살지 않았어요. 14년도 채 다 살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 14년 차, 내 인생의 사계절, 이게 주제예요. 내 인생의 사계절, 14년 차 내 인생의 사계절. 여러분, 사계절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네. 자, 내 인생에 있어서, 자, 봄. 자, 내 인생의 봄 하고 밑에 이제 내용을 쓰는 거야. 내 인생의 여름, 그리고 내용을 쓰는 거야. 내 인생의 가을 쓰고 밑에 여러분 내용을 쓰는 거야. 내 인생의 겨울 쓰고 쓰는 거야. 여러분이 14년 살 동안에, 자, 여러분 인생의 봄은 언제였습니까? 물론 여러분의 봄은 지금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봄 같은 인생을 살아야겠죠. 여름 같은 인생, 가을 같은 인생, 겨울 같은 인생. 어떤 계절도 나쁘다 할 계절이 없는 거죠. 네, 모든 계절이 다 의미가 있고 너무 덥고 너무 추울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또 그런 계절이 있기에 또 농사도 되고 해충도 죽고 여러 가지가 이 자연 생태계가 돌아가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내 인생의 봄, 그럼 여러분이 딱 느끼잖아. 봄은 뭐예요? 이렇게 지금 내가 14년 동안 살면서 딱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가장 따뜻했던 순간, 따뜻했던 시절 언제였던가, 그리고 그게 왜였던가, 무슨 이유였던가, 그때 나에게 그 봄을 느끼게 해준 사건,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 또 어떤 사람, 예,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예를 말해주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3주차 때인가 자기소개할 때 선생님이 어떤 그런 먼저 친구들이 했던 거를 좀 보여줬더니 여러분들이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더라고요. 다 선생님이 그 보여준 것에 그 안에서만 뭐 나를 팝니다, 나를 소개합니다. 재미없었어요. 예, 창의적이지 않잖아. 예, 자기만의 것을 써야 되는데 그거를 그 예시를 보여줬더니 여러분들이 그 틀을 못 벗어나더라고. 그래서 선생님 보여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말로 설명하니까 여러분들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내 인생의 봄은 언제였던가 쓰는 거야. 자, 여름은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예, 여름의 햇볕, 여름의 햇빛, 여름의 태양 너무 강렬하죠. 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14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강렬하게 남아있는 아주 인상적인 어떤 그런 사건, 사고, 관계, 그런 것들, 사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쓰는 것이죠. 네, 내 인생의 여름. 네, 자, 뭐가 있을까요? 가을. 여러분, 내 인생의 가을. 가을 하면은 쓸쓸함도 있고 쌀쌀함도 있겠고 뭐 그렇기도 하겠지만 이런 분위기 있는 뭔가 은은한 그런 것도 있죠. 네, 그 내 인생의 가을이라고 할 만한 내용들로 여러분이 또 한번 써보는 것이에요. 또 내 인생의 겨울. 네, 겨울 하면은 물론 눈도 많이 오고 크리스마스도 있고 너무 좋죠. 그렇지만 또 겨울 하면 춥잖아요. 예, 뭔가 이렇게 차갑고 그러면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14년밖에 안 산 인생이지만 지금까지 산 인생 중에 내가 이때를 생각하면 너무 추워. 내가 이때를 생각하면 너무 정말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던 순간 뭔가 좀 내 스스로 생각할 때 겨울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사건, 사고, 그런 순간, 그런 관계, 어떤 상황이 있다면 그거를 한번 글로 써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몇 살 때 이렇게 쓰는 거 아니죠? 우리 지금 글쓰기 하는 거잖아요. 예. 자, 글쓰기의 기본이 뭡니까? 육하 원칙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왜, 누가, 어떻게. 예. 내 인생의 봄을 쓸 때도, 내 인생의 여름, 내 인생의 가을, 내 인생의 겨울을 쓸 때도 이 육하 원칙이 들어가야죠. 그래야 독자가 언제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누구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독자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친절한 작가가 되어주세요. 네, 그렇게 내 인생 14년 차 내 인생의 사계절, 내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여러분들이 한번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또 클래스룸에 올려주세요. 그럼 선생님이 정말 여러분들이 쓴 그 귀한 글들을 또 선생님이 집중해서 또 정성껏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어때요? 비가 그쳐서 너무 좋아요. 와, 선생님 돌아볼까요? 네, 우리 어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빨리 이렇게 정리되어서 우리 학생들도 자유롭게 등교하고 또 자유롭게 이렇게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어요. 선생님 진짜 바라면서 감독님 한번 돌려주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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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화목이가 가을을 느끼고 있네요. 네, 가을견. 네, 자, 네, 여러분, 네, 오늘은요, 우리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제 선생님이 내준 거 충실하게 잘 하시고, 속히 클래스룸에 올려주시고,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가을을 남기고 떠난 사람.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대